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월요일 RK9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 일본 방문이 마무리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차례로 만납니다. 외교적으로 아마 올해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25년 만인데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출범 이후 외국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 방한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가 두 정상이 취임 후 세 번째 회담을 갖는 것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한미 정상회담 소식 서울에서 남원희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곳 시간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 내외는 한국에 도착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재 주미대사 내외의 영접을 받으며 21발의 예포 발사 등 국빈 예우에 따른 공항 도착 행사를 갖고 평택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 한미 양국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기지에서 미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북핵 문제의 직접 이해 당사국이자 동맹국인 한국에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청와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을 시작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빈 방문의 격에 걸맞는 최고의 예우와 격식에 맞추어 한미 양국 정상 내외의 긴밀한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인사를 나누고 도열병을 통과한 뒤 양국 국가가 연주되고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저녁에 국빈 만찬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과 9월 뉴욕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날인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에서 한반도 정책과 비전을 담은 연설을 한 뒤 국립현충원 참배를 끝으로 방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핵 해법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겠지만 한미 FTA 등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압박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 소식은 RK9 뉴스 후에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이 지금처럼 긴밀한 적이 없다면서 공고한 미일 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불공평한 무역 관계 해소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험 볼 때 하루에 영어랑 수학을 같이 보면 부담이 더 커졌죠. 이번 한 주 동안 한국과 중국 정상과 회담을 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부담도 크겠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적어서 제대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포착해 완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지상군을 투입하는 침공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북한은 생화학무기를 사용해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는 펜타곤의 섬뜩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이은 한국 방문을 앞두고 펜타곤의 합참이 연방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전쟁의 참상을 경고하고 나서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규 기자입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대북 군사 대응 태세를 호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군 지휘부는 군사 옵션 사용 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외교 해결을 선호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미군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 시설을 찾아내 완전히 확보 접수하는 유일한 길은 지상군을 투입해 북한을 침공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미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미군 당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이어 7일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하게 되는 시점에서 펜타곤 합참이 연방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서한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 합참에서 전략 담당 부국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듀먼트 해군 소장은 민주당 테드 리우, 루벤 칼레고 하원 의원에게 보낸 답변 사안에서 이같이 섬뜩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듀먼트 해군 소장이 의원들에게 밝힌 미군의 평가를 보면 북한이 지하 깊숙이 은닉하고 있을 핵무기들을 찾아내고 완벽하게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들을 투입해 북한을 침공하는 길밖에 없다며 미군의 심각한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할 지상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제거와 참수작전 등을 감행하려면 미군 특수부대 중에 최정예인 육군 델타포스와 해군 네이비실 팀 6 등이 투입되고 바로 후방에서는 75 레인저 특공 연대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엄호해야 합니다. 듀먼트 소장은 한반도 전쟁 시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대응 능력과 전쟁 발발 시의 환경이나 강도,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큰 격차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분당 10,000발이나 쏠 수 있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개전 초 며칠 만에 최소 3만, 최대 30만 명이나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시 대재앙이 확실하다는 섬뜩한 평가는 미군 지휘부마저 군사 대응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합참의 마이클 듀먼트 소장은 서한에서 군은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경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주도의 대북 전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드 리우 하원 의원 등 연방 의원 16명은 연대 서명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노력을 날려버리고 미군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호전적인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군사 옵션 대신 외교 해결 노력에 주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 40억 달러를 긴급 투입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0억 달러의 긴급 예산은 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알래스카의 ICBM 요격 미사일과 사드와 해상용 요격 미사일을 증강하는 데 쓸 것으로 미국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데 맞춰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40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40억 달러를 긴급 투입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연방의회에 긴급 예산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긴급 예산 신청에서 40억 달러의 비상현금은 미 본토와 주둔 미군들 그리고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포착해 패배시키고 방어하는 데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 예산 40억 달러는 주로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요격 미사일을 확충하는 데 쓰게 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ICBM 격추용 요격 미사일을 알래스카 포트 그렐리 기지에 20기나 추가 배치하게 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괌과 한국에 배치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에 장착하는 요격 미사일도 확충하게 될 것으로 이 통신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해상용 요격 미사일 SM-3 미사일도 증강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미사일 방어체계 보강뿐만 아니라 해군함 개선 등 미군들의 전투태세 강화에도 긴급 예산을 쓸 것으로 AP통신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한 긴급 예산 편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도록 독려하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과 일본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무기 세일에 나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미국의 이지스 어쇼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고 해상용 요격 미사일인 SM-3 미사일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 정부도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모두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 총격범 데빈 패트릭 켈리는 자신의 장모가 다니던 교회를 노려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텍사스주 정부 관계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의 프리먼 말틴 국장은 오늘 CNN 방송에 켈리에게는 가정 문제가 있었으며 그의 장모가 다니던 교회를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켈리의 장모는 그에게서 여러 통의 위험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틴 국장은 말했습니다. 켈리는 지난 2014년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으며 이전에도 한 번 이상 결혼했다가 이혼한 적이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켈리는 군 복무 시절이던 2012년 아내와 아이를 폭행했다가 군사재판에 회부돼 2014년 불명예 제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 당국은 켈리가 총기를 난사하고 교회 건물에서 나온 뒤 이를 보고 대응 사격한 한 주민의 총에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켈리는 이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뒤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었다고 주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개솔린세가 갤런당 12센트 인상된 이후 남가주 일대 개솔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 트리플A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27센트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무려 20센트나 뛴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3달러 26센트로 한 주 전 3달러 4센트에서 22센트나 상승했습니다. 주간 변동폭으로는 올해 들어 가장 큰 것으로 지난 수주 동안 개솔린 가격이 큰 변동이 없었던 만큼 개솔린세가 가스값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당초 개솔린세 인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52억 달러 정도를 거둬 도로공사와 교통망 개선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